아무리 노력해도 꾸준히 이어가지 못했던 제가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사과 식초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몸에 일어난 변화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아사다 히로미, 올해 68세입니다. 지금이야 매일 아침 가벼운 발걸음으로 산책을 나서며 활기찬 하루를 시작하지만 불과 3년 전만 해도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버거웠고 하루하루가 피곤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과연 제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65세 때 받았던 건강검진 결과였습니다. 검진표를 받아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3가지 항목에서 심각한 수준인 D 판정이 나란히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혈당치, 중성지방, 혈압까지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나 빨간불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건강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저였지만 그 3개의 D 판정은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건강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내린 듯한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의 말씀은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약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라는 단호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미 여러 종류의 약을 먹고 있던 터라 여기서 약이 더 늘어난다는 사실은 크나큰 두려움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몸이 보내는 적신호는 훨씬 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그것을 외면하거나 나이 탓으로 돌리며 방치했을 뿐이었습니다. 몸이 무겁고 힘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푹 자고 일어났다고 생각해도 눈을 뜨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도저히 이불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몸을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극심한 피로감이 매일 아침 저를 괴롭혔습니다.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그저 억지로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엄청난 의지력이 필요한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몸의 활력이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던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위장 기능까지 뚝 떨어져 아침 식사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위가 항상 더부룩하고 묵직하게 얹힌 느낌이라 입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침을 거르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서야 겨우 물에만 밥을 조금 넘기는 것이 제가 하루 동안 먹는 첫 끼니였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소화불량은 만성적인 고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먹는 즐거움조차 완전히 잃어버린 우울한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체중은 제 인생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불어난 살 때문에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는 것조차 끔찍하게 싫어졌고 자연스럽게 체중계 위에는 올라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옷장에 있는 예전 옷들은 하나도 맞지 않았고 외출하는 것조차 꺼려졌습니다.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몸이 망가지니 마음까지 병들어가는 악순환의 늪에 깊이 빠져버린 것만 같아 하루하루가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60세가 되던 해에는 큰 마음을 먹고 동네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도 했습니다. 건강을 되찾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시작했지만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매일 운동을 나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체력의 한계와 의지 부족으로 인해 딱 3개월 만에 운동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텅 빈 헬스장 라커를 비우며 돌아오던 날의 씁쓸함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에 실패한 후에는 식단 조절에 도전했습니다. 한창 유행하던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며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여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생 먹은 밥과 빵을 하루아침에 끊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고 결국 2주 만에 참았던 식욕이 폭발하며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도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의지박약인 사람이구나.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며 자포자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깊은 좌절감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오랜 친구인 아키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키코는 저와 동갑내기 친구였지만 제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피부에서는 윤기가 흘렀고 몸놀림은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으며 무엇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 저는 깊은 호기심과 부러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뭔가 특별한 비법이나 값비싼 영양제라도 챙겨 먹는 것인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돌아온 아키코의 대답은 너무나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냥 매일 아침 사과 식초를 물에 연하게 타서 한 잔씩 마시는 것뿐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솔직히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작 식초 한 잔으로 엉망진창인 제 몸이 변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식초가 그렇게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마시고 건강해졌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수많은 다이어트와 건강법에 속아왔던 터라 쉽게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키코는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히로미, 그냥 속는 셈 치고 딱 한 달만 마셔봐. 한 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미련 없이 그만둬도 좋아.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친구의 간곡한 권유에 저는 마지못해 그래, 딱 한 달만 해보자라고 결심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그 한 달의 약속이 결국 3년이라는 긴 시간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습관은 제 몸에 놀랍고도 기적 같은 변화들을 연이어 가져다 주었습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사과식초의 마법이 제 삶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한 첫걸음이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사과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지 2주차에 접어들 무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작고 사소한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것만큼이나 크고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아침의 심한 위장, 더부룩함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항상 속이 메스꺼워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들었던 아침이 어느새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의 어느 맑은 아침,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는데 왠지 오늘은 무언가 먹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식빵 한 조각을 구워 입 베어 물었는데 놀랍게도 꿀꺽 넘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전혀 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온전히 비워낸 아침은 그야말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식초 덕분일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때 제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의학적인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과식초의 핵심 성분인 아세트산, 즉 초산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화액이 적절한 양으로 원활하게 분비되면 멈춰있던 위장의 움직임이 다시 활발해지고 섭취한 음식물이 막힘없이 부드럽게 소화되는 과정을 돕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65세를 넘기면 노화로 인해 위산의 분비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제가 수년 동안 고통받았던 만성적인 위장, 더부룩함의 진짜 원인은 바로 노화로 인한 소화력의 급격한 저하였던 것입니다. 사과식초에 풍부하게 함유된 초산 성분이 외부에서 유입되어 나이 들며 턱없이 부족해진 저의 소화력을 훌륭하게 보완해 주었던 것입니다. 식초가 잃어버린 소화의 불씨를 다시 살려낸 셈입니다. 아키코의 조언대로 딱 한 달만 해보자며 시작했던 사과식초 마시기는 어느덧 3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마침 그 무렵 병원에서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시던 담당 의사, 선생님의 표정과 반응이 지난번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선생님은 눈을 크게 뜨시며 아사다 씨, 최근에 생활 습관 중에 뭔가 특별히 바꾸신 것이 있습니까? 라고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과 3개월 전 검사에서 참담하게 뒷판정을 받았던 혈당 수치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뚝 떨어져 정상 범위에 가까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보아도 지난 3개월 동안 제 생활에서 변한 것은 매일 아침 사과식초를 마신 것 외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선생님께 식초 이야기를 꺼냈고 선생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식초의 초산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이미 의학적으로 널리 보고된 사실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통해 섭취한 탄수화물은 체내 소화 효소에 의해 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이때 초산은 소화 효소의 활동을 적절히 지연시켜 당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해 줍니다. 그 결과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 수많은 임상시험을 통해 반복적으로 검증된 사과식초의 다양한 효능 중에서도 가장 과학적 신뢰도가 높은 결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건강이 좋아졌다는 기쁨에 도취된 나머지 저는 그만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조금 먹어서 이렇게 좋다면 더 많이, 더 진하게 마시면 효과가 훨씬 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무지한 착각에 빠진 것입니다. 저는 욕심을 부려 식초의 양을 대폭 늘렸습니다. 심지어 매번 물에 희석하는 과정이 귀찮아져서 원액 그대로 컵에 따라 단숨에 들이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원액을 마신 직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위장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심하게 꼬임이 아파왔습니다.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응급실로 달려갔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는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아사다 씨,
식초를 절대로 원액 그대로 마시면 안 됩니다. 식도는 물론이고 위장점막이 심하게 헐어버립니다. 게다가 치아를 보호하는 에나멜층까지 몽땅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 식초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에 10배 이상 충분히 연하게 희석해서 드셔야만 합니다. 일반적인 물컵 한 잔에 사과 식초 한 큰술, 딱 이 정도의 비율이 가장 안전한 적정량입니다. 마시는 타이밍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식초는 식사 중이거나 식사를 마친 직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빈속에 마실 경우 산성 성분이 위점막을 강하게 자극하여 오히려 위장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총 섭취량은 한 큰술에서 최대 2큰술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초를 마신 직후에는 반드시 맹물로 입안을 가볍게 헹궈내야 합니다. 남아있는 산성분이 치아를 부식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명약이라 할지라도 사용 방법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남용하면 오히려 몸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만큼은 꼭 가슴에 새겨두시길 당부드립니다. 다행히 올바른 복용법을 숙지하고 다시 정량대로 마시기 시작하자 제 몸은 다시 순조롭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마시기 시작한 지 딱 반년이 지났을 무렵 정기검진 결과에서 또 하나의 놀랍고 기쁜 수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살을 빼기 위해 굶거나 무리한 식단 제한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먹던 양을 극단적으로 줄인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매일 아침 식초를 마심으로써 아침 식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루 세 끼를 규칙적인 시간에 챙겨 먹는 정상적인 생활 리듬을 되찾았을 뿐입니다. 식사가 규칙적이 되니 자연스럽게 불필요한 군것질이 줄어들었습니다. 밤늦게 허기를 달래려 과자를 입에 달고 살던 나쁜 습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바지 벨트의 구멍이 한 칸 안쪽으로 옮겨졌을 때는 저 스스로도 깜짝 놀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의학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식초의 초산 성분은 체내의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는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는 놀라운 작용을 한다고 동물 실험을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체중 감소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또한 일본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시험 결과 초산을 12주 동안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내장지방, 면적, 체중, 체질량 지수 BMI가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공식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식초로 인한 직접적인 지방 연소 효과뿐만 아니라 소화기능 개선, 아침 식사 습관 형성, 규칙적인 식사 리듬, 간식 단절이라는 긍정적인 생활 습관의 연쇄작용이 더해져 놀라운 시너지 효과를 낸 것입니다. 독한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헬스장도, 탄수화물을 끊었던 식단 조절도 모두 실패했던 제가 유일하게 사과 식초 마시기만은 3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밥을 먹은 뒤 그저 물에 타서 한 잔 들이켜기만 하면 되니 특별한 노력이나 강인한 인내심이 전혀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중이 줄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저는 또다시 헛된 자만심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몸이 완전히 건강해졌으니 굳이 매일 식초를 마시지 않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식초 마시기를 완전히 중단해 보았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몸에 아무런 이상 신호가 없었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라며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2주차에 접어들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예전에 그 끔찍했던 위장 더부룩함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다시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온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겁고 무기력해졌습니다. 사과 식초를 만나기 전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몸 상태로 서서히 되돌아가고 있다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2주 쉬었다고 몸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나? 솔직히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저는 황급히 사과 식초를 다시 타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일주일 만에 더부룩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작은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